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여론조사하면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고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지요. 기억하고 계실 테지만 문재인은 재임 시절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국정 동력의 축이 되었고 그와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데서 위안을 삼을 수 있는데 그래도 만족스러운 지지율은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조선일보가 여론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짚은 보도를 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간 실시된 여론조사가 문재인 정부 첫 1년보다 8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2배에 달한다는 건데요. 자, 이것도 문제이지만 하루에 1개 이상씩 쏟아지는 여론조사 홍수 속에 조사에 따라 20%포인트 이상씩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내용을 조사해도 조사 기간에 따라 20%씩 차이가 난다는 건 정말 큰 문제라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여론조사가 수치로 포장된 가짜뉴스 생산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1년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바로 어제인 10일 현재까지 460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기간에 244건보다 88%나 급증했는데 현 정부 들어 지지율 조사가 1년간 하루 평균 1.26건씩 쏟아진 셈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가 여러분의 휴대전화에 빗발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나 많은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많은 여론조사들의 정확성은 어떨까? 이 대목이 중요할 텐데 실상을 보니 비슷한 시기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서 조사 결과가 심하게 널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흘간 각 조사 회사가 언론에 발표한 여론조사 27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2.1%였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리얼 리서치 코리아가 4일 발표한 조사에선 윤 대통령 지지율이 18.7%로 두 조사의 차이가 무려 23.4%포인트에 달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격차이죠. 정당 지지율을 보더라도 이런 현상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매트릭스가 연합뉴스TV 공동 의뢰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30.2%였지만 친야 방송인 김어준이 차린 여론조사 꽃이 8일 발표한 ARS 조사에선 52.7%였습니다. 하루 간격으로 발표한 두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는 22.5%에 달했습니다. 또 매트릭스 조사에선 국민의힘 36.6%, 민주당 30.2%로 국민의힘이 6.4%포인트 높았지만 여론조사 꽃 조사에선 민주당 52.7%, 국민의힘 36.9%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5.8%포인트나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회사가 과거에 비해 급증하고 조사 횟수도 크게 늘었지만 갈수록 응답률이 떨어지는 등 조사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또 일부 여론조사 회사가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특정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하는 듯한 조사도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여론조사를 가장한 여론몰이용 조사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식의 답정너 질문으로 결과를 왜곡하는 조사인데 실례로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이 지난 2월 실시한 조사에선 1월 무역 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경제 성장률이 IMF 이후 최초로 일본에 역전당했다. 현 정부의 경제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란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역 적자, 사상 최고치, 일본의 역전 등의 문구가 응답자의 판단을 흐리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고요. 최근엔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어수선한 상황이 도청에 기회를 열어줬을 것이란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는가란 질문으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졸속, 어수선한 등의 어떤 자극적 문구를 넣어서 특정 방향의 결과를 내려야 했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월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일본 굴욕 외교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굴욕 외교란 문구를 넣어 특정 답변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읽혀지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 방법론적으로 보면 절대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게 바로 유도성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도성 질문을 던진다면 여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정파에 따라 특정 여론을 만들기 위한 조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또 기가 막힌 사례도 더 있었는데요. 반복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면서 특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듯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3일 리서치뷰가 발표한 자체 조사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에서 30%로 1위였고 2위는 박정희 대통령 23%, 3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 16%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대표인 조사회사가 2011년부터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를 분기별로 무려 40차례나 조사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23번 선두에 올랐습니다. 즉 어떤 중요한 현안도 아닌 내용을 자기 돈 들이는 자체 조사로 반복해서 실시하고 발표하는 저희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도 얼마 전 전해드린 바 있지만 여론조사 규제 강화를 위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관위의 반대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탄핵, 특검 찬반, 정책평가 등의 정치 현안에 관한 조사도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해 여심히 심사와 규제를 받게 하고 특히 응답률 미만 5% 미만인 조사는 공표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당시 선관위 측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과잉 규제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속이는 불량 여론조사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산하의 여심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선관위 산하 여심위는 뒤늦게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여심위는 조사회사 등록 요건과 불법조사 회사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확한 정치 현안 조사도 선거 여론조사로 규정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하는데요.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 등 언론사마다 여론조사를 경쟁적으로 하게 될 텐데 이런 여론조사가 여론을 조작하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사의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총선에 나선 후보들의 지지율 등 판세 분석 보도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부동층 표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재 여론조사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 여론조사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선거 판세를 좌지우지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